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협력업체 직원이에요. 뭐라고? 너는 이 회사를 이끌 기업 총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녀는 그날 알지 못했다.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은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대기업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 여인이 텅 빈 중소기업 박람회 부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전국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라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3년 전 그녀의 유학기를 막았던 그 제품. 그녀는 그 제품에 모든 것을 걸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덜컹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내렸다. 여인의 시선은 꼿꼿했고 그 눈빛은 박람회장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경.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이끄는 JNK 그룹의 회장, 그리고 사랑하는 외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예비 시어머니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기원합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어딘가 무거웠다. JNK 그룹 회장 윤희경은 아들의 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엄마, 저 결혼하겠습니다. 협력업체 다녀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회장 집안의 외아들이, 그것도 대한민국 핵심 산업을 주도하는 그룹의 후계자가 고작 협력업체의 평범한 직원과 결혼하겠다니. 희경은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넘치는 인정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이 만남을 막아야 했다. 아들의 행복은 이성적인 판단 위에 세워져야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JNK의 미래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직감했다. 희경은 먼저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인의 직장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의 근무지는 JNK의 작은 협력업체 미래테크 제품 개발부였다. 작은 회사라 마케팅까지 겸하며 늘 바쁘게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민준과 자연스레 부딪히고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협력업체 직원인 척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희경에게는 하나의 기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가 아들의 배경을 이미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희경의 얼굴에 냉기가 돌았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중소기업 박람회에 예고 없이 찾아가 민준의 여자가 아닌 미래테크의 직원으로서 그녀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 위협을 가하고 그녀의 본심을 끌어내서 가슴 아프지만 이 관계를 정리하게 만드는 것. 희경이 박람회 부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맞은편 라이벌 협력업체의 부스는 화려했지만 미래테크의 부스는 소박했다. 그런데 그 소박한 부스 한가운데 그 여인이 서 있었다. 이목구비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박람회를 찾은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허리가 깊이 숙여졌고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경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바이어가 던지는 꼬치꼬치 묻는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제품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풀어내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잠시 후 미르테크의 사장이 보였다. 사장이 쩔쩔매며 작은 실수라도 할까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사장을 안심시키고 능숙하게 다음 바이어를 응대했다. 희경은 일부러 일반 관람객인 척 부스에 다가갔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이 부품이 대체 뭐가 그리 좋다는 거죠? 다른 회사랑 뭐가 다릅니까? 희경은 톤을 낮추고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 제품은 작은 부품이지만 저희 사장님과 제가 수년간 밤을 새워 만든 대한민국 기술력의 자부심입니다. 원가가 더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 최고의 소재만을 고집합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는 수많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꾸며낸 말이 아닌 제품에 대한 진심 어린 자긍심이 묻어 있었다. 희경은 침묵했다. 그때 라이벌 협력업체 부스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김 대리,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사장님이 월급 2배의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운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같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회사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싶습니다. 희경은 그 순간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열정을 보았다. 오직 기술력 하나로 JNK를 키워 올리던 야수 같았던 자신의 모습. 아들 민준에게 부족한 그 야성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윤희경은 쉽게 발길을 뗄 수 없었다. 이토록 맑고 강인한 눈빛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회장 윤희경은 박람회장을 빠져나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녀에 대한 배경조사를 더 깊게, 더 자세히 진행할 것. 단순히 학력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녀가 회사에서 해온 일과 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 민준과의 만남이 시작된 순간까지 모든 이상한 조짐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명령이었다. 희경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가난한 집 며느리감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혹은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희경은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아들이 그녀를 만난 후부터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던 중소기업 협력 업무에 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사랑에 빠진 아들의 우연한 행동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스 설명을 듣고 나니 민준의 행동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민준이 혹시 그녀의 능력에 반해 JNK 내부의 사업 구조를 바꾸려 하는 은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서의 보고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 전화기 너머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명문대 유학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이 미래테크의 전신인 작은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작은 회사가 가장 힘들 때도 월급 2배 제안을 거절하고 남아 사장님의 병간호까지 도맡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강직함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스카웃 제의를 흘린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녀 자체가 너무 순수해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걸까? 희경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이 회사 제품에 얼마나 기여했지? 네, 회장님. 사실상 이 회사의 핵심 특허 3개 중 2개는 김미소 씨의 손을 거쳤습니다. 사장님은 그녀를 딸처럼 아끼며 회사의 미래라고 칭찬합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면서 희경의 마음속에는 2가지 상반된 감정이 충돌했다. 첫째, 그녀의 능력은 분명 JNK의 후계자인 민준의 우유부단함을 보완하고 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재능이었다. 둘째,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원자력 산업을 이끄는 JNK의 안주인 자리는 가문과 인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치력으로 유지되는 자리였다. 작은 회사 미래테크의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희경은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인정이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아들. 그런 아들을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터였다. 그녀를 쫓아내는 대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하며 희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입술이 굳었다. 표정이 냉정해졌다. 침묵이 이어졌다. 희경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협력업체 사장과 은밀한 미팅을 주선할 것. 그녀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JNK에서 그녀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희경의 눈에는 그녀의 강직함이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여전히 우유부단함이 맴돌았다. 이들의 관계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다. 협력업체 사장과의 만남이 잡혔다. JNK 그룹 회장이 작은 협력업체 사장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장은 몹시 긴장했고 희경은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그녀 사이의 관계를 은연중에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사장의 얼굴에는 그녀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사장은 희경의 앞에서 그녀를 직원이 아닌 딸처럼 자랑했다. 저희 미소는요, 회장님. 집안 형편 때문에 유학도 포기하고 그 어린 나이에 여기서 같이 밤샘하며 이 제품을 개발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미소가 자기 일처럼 회사를 지켰습니다. 저 친구는 돈 몇 푼에 움직일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인입니다. 사장은 말을 하면서 목이 메는 듯 했다. 희경은 사장의 눈을 보았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장은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인성을 존중하고 있었다. 희경은 드디어 아들 민준의 여자친구인 김미소가 돈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제 그녀의 능력이었다. JNK의 후계자 자리에 걸맞은 지식과 배경이 그녀에게 부족했다. 바로 그때 사장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희 미소가요. 대학 때부터 환경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학을 포기한 후에도 JNK 그룹이 추진하는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논문과 자료를 밤새 찾아 읽었고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원자력 관련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미소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희경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다.
사장이 말한 차세대 원전 기술은 JNK 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미래 핵심 사업이었다.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였다. 그녀의 지식이 단순한 상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희경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사장은 순진하게 웃었다. 아, 그냥 논문 같은 거요. 특히 회장님, 아드님, 민준 이사님이 가끔 오셔서 저희 제품 개발 건으로 미소랑 같이 회의할 때요. 미소가 민준 이사님께 기술적인 조언을 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협력업체 직원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사님이 워낙 겸손하셔서요. 희경의 가슴이 멈췄다. 손이 떨렸다. 숨이 차올랐다. 비밀. 아들의 거짓말. 민준이 협력업체 직원인 척 만났던 것은 단순한 로맨틱한 연출이 아니었다. 그녀의 뛰어난 전문 지식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것일 수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기에 자신을 평범한 직원으로 속이고 접근했던 것이다. 민주는 우유부단했지만 비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들이 그녀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희경은 아들의 이런 비겁한 행위에 분노하며 김미소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만남은 그룹 전체의 윤리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 제가 직접 그분을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희경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침묵 속에 번지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녀가 가진 지식은 JNK 그룹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다. 희경은 김미소와의 두 번째 만남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박람 회장이 아닌 JNK 그룹 본사 근처의 은밀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회장 직속의 지시로 마련된 자리임을 안 미소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회장 아들 민준이 아닌 JNK 그룹의 협력업체 관리자인 줄로만 알았던 연인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희경은 미소를 마주하고 앉았다. 지난번 박람 회장에서의 복잡한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사업가로서의 냉철함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김미소 씨, 앉으세요. 희경은 짧고 건조하게 말했다. 미소는 긴장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미래테크 김미소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리지만 그룹의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희경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 아들 민준 이사와는 어떤 관계죠? 그냥 협력업체 직원으로만 알고 만나는 중인가요? 희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네. 민준 이사님은 저희 회사에 업무차 자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협력업체 관리 담당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가끔 부잣집 아들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평범하게 자랐다고 하셔서 믿고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진심입니다. 미소는 솔직하게 대답하면서도 혹시라도 민준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며 희경을 바라보았다. 희경은 미소의 얼굴에서 순수한 사랑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긴 것이 따로 있었다. 희경은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민준 이사에게
JNK의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주었거나 조언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협력업체의 직원이 알기에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희경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미소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의 숨이 턱 막혔다. 그건 민준 씨가 저희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가진 논문 자료를 공유했던 것입니다. JNK 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다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소는 다급히 해명했다. 미소의 해명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 자체가 민준이 신분을 숨긴 결정적인 이유임을 희경은 깨달았다. 민준은 그녀의 뛰어난 지식을 그룹에 이용하려 했거나 혹은 JNK의 핵심 사업에 미소의 능력이 필요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당신은 민준을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지식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건 기만입니다. 희경은 미소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던졌다. 미소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 씨는 저에게 함께 회사를 키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저의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우유부단함을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사람의 진심을 아는 분이니까요. 만약 그가 저를 속였다면 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진실은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하지만 이 절망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김미소는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주인공으로 전환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미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팠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그저 이용 가능한 지식을 가진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순수하게 믿었던 그에 함께 회사를 키우겠다는 약속이 사실은 JNK 그룹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포장이었단 말인가. 가슴이 찢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숨이 막혀왔다.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차세대 원전 기술 관련 논문 자료를 집어들었다. 이 지식이 그녀의 유학길을 막았고 이 작은 회사에 헌신하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말의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 종이들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격렬한 분노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결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다. 희경 회장의 말처럼 민주는 우유부단했다. 하지만 미소가 보기에 그는 악의적인 사기꾼은 아니었다. 민주는 분명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엄청난 신분과 가문의 압박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진실을 숨기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감추는 것이 그녀를 지키는 길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는 민준과의 관계를 넘어 JNK 그룹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했던 윤리적 기만의 문제였다. 미소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단정한 복장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는 사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JNK 그룹과의 모든 업무에서 잠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깊은 걱정을 했지만 미소의 단호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직원이나 연인이 아니었다. 미소는 곧바로 JNK 그룹 본사의 민준 이사가 아닌 후계자 민준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짧고 명료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민준에게서 연락이 오기까지 미소는 회사 생활을 평소처럼 유지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분리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밤새 연구했던 차세대 원전 기술 논문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지식은 순수했고 그 열정은 진실했다. 그녀는 이 지식을 복수나 협박이 아닌 정의와 진실을 위해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소는 진실을 요구했고 민주는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은 폭로의 신호탄이 되었다. 민주는 미소의 요청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 희경 회장이 이미 미소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신분을 숨긴 것이 로맨틱한 일탈이 아닌 어머니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기만으로 비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주는 초조하게 미소를 기다렸다. 미소가 들어섰을 때 민주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 전에 따뜻하고 순수한 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미소 씨,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미소는 그의 말을 잘랐다. 설명하지 마세요, 민준 씨. 아니, 민준 이사님. 딱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첫째, 당신이 JNK 그룹의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저의 지식을 그룹 프로젝트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둘째,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민주는 미소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신분을 숨긴 것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세대 원전 기술 지식이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이 두 가지 진실을 모두 그녀에게 숨기게 만들었다. 침묵이 대답이군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미어졌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희경 회장이 비서진과 함께 들어섰다. 희경은 이미 민준이 미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이 가족 대면을 준비했다. 희경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느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미소 씨,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 아들과 헤어지는 대신 JNK 그룹의 특수연구소에 최고 대우로 영입될 기회. 희경은 마치 사업 계약서를 제시하듯 말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내 일입니다. 희경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미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때 미소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희경이 내민 거래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는 방식임을 깨달았다.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미소는 희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의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이사님의 우유부단함과 어머니의 윤리적 기만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희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지식을 신분을 속여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JNK그룹 전체의 윤리 강령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공론화할 것입니다. 폭로. 미소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희경과 민준, 그리고 비서진의 표정이 일제히 얼어붙었다. 민준은 그제야 미소가 단순한 연인이 아닌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강인한 여성임을 깨달았다. 미소의 폭로가 터지자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숨겨졌던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미소의 공론화 선언은 희경 회장에게 충격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희경은 당장 미소를 막으려 했으나 미소는 이미 차세대 원전 기술 관련 모든 자료와 민준과의 업무 메일 내역을 법무팀에 제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 소식은 JNK그룹 내부에서 연쇄 폭로의 도화선이 되었다. 희경이 미소를 만나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다는 사실이 민준의 아버지이자 JNK그룹의 명예회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명예회장은 이 사태를 단순한 아들의 결혼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룹의 윤리와 미래 기술 보안에 관한 치명적인 문제였다. 당장 두 사람을 내 사무실로 불러. 명예회장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희경은 명예회장 앞에서 무릎이 꺾였다. 아들이 신분을 속인 것은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지만 자신이 그 사실을 덮으려 돈으로 미소를 매수하려 한 것이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침묵 속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선이 교차했다. 명예회장은 미소에게 먼저 물었다. 김미소 씨,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이용해 그룹의 약점을 잡으려는 겁니까?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께서는 저의 지식을 돈으로 사려 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지식과 열정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정의를 원합니다. 신분을 숨긴 채 협력업체 직원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미소의 말은 명예회장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젊은 시절 오직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회사를 키웠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명예회장은 이 상황이 그룹의 오랜 경영권 갈등과 맞닿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 우유부단함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지식을 필요로 했던 것은 그룹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희경이 미소를 쫓아내려 했던 것은 미소가 JNK에 들어올 경우 민준의 입지가 강화되어 그룹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미소를 통해 공개적인 장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이다. 명예회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JNK그룹은 김미소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김미소 씨의 지식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예회장은
두 가지 폭로와 하나의 결정을 발표했다. 희경 회장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부적절한 회유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민준 이사는 신분 은폐와 협력업체 직원 지식 이용의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잠정적으로 포기하고 김미소와 함께 새로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실력으로 다시 평가받을 기회를 갖는다. 김미소는 JNK그룹의 특수자회사인 미래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공식 임명되며 그녀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과 이익은 정당하게 보장받는다. 폭로와 정의 실현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잔한 여운과 단단한 회복의 싹이 돋아났다. 사랑은 시험을 이겨냈고 이제 기술과 신뢰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서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다. JNK그룹은 명예회장의 과감한 결단과 투명한 사과 덕분에 윤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희경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고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선택을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응원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미소는 JNK그룹의 특수연구소 미래기술연구소 소장으로서 숨막히게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이제 작은 회사를 넘어 국가기관 산업의 핵심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연구소는 미소의 진두지휘 아래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경영 포기라는 쓰라린 책임을 받아들였고 미소의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신분을 숨겼던 과거를 반성하며 미소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과 같았다. 신분 차이, 거짓말, 그리고 가문이 압박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다. 민주는 매일 아침 미소에게 꽃을 건네며 그녀에게 말했다. 미소 씨, 저는 이제 회장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동료이자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입니다. 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 이제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돈이 아닌 기술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당신의 진짜 모습. 어느 날 미소는 민준과 함께 연구소 옥상에 올라 해가 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협력업체 부품 모양을 본뜬 소박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 기술이라는 공통의 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서로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임을. 그리고 오늘 미소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연구 개발을 위한 서류에 서명했다. 그 서류에는 미래를 위한 동반자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JNK그룹의 명예회장은 신문에 실린 미소와 민준의 연구소 기사를 조용히 읽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후계자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가장 귀한 인재와 진정한 가치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명예회장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돈이나 가문이 아닌
정직한 기술과 사람에 대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